우량 주식을 장기 투자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거 반대예요. 근데 우량주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말씀해 주신 게 지금 돈을 벌고 있냐와 그 다음에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냐잖아요. 대체로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냐는 지금 돈을 버는 기업 중에서 상관관계가 높을 확률이 좀 높지 않나요? 근데? 그게 이제 이런 거죠. 일시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보복 소비 관련된 거 이런 거는 일시적으로 가는데 이미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한계가. 그렇죠. 보복이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산업 확산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산업 자체가 이제 그런 거를 빨리 판단하시는 방법은 그 리포트가 종목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산업별로도 나오잖아요. 네. 그 산업별로 나오는 리포트를 잘 살펴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산업이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예를 들면 지금 SK그룹이 네. 저 이제 70년대에는 거기가 교복지 만들던 회사란 말이에요. 네. 그럼 그게 무슨 확장성이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게 막 에너지, 통신, 반도체 이렇게 변화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주력 산업이 시장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주력 산업이 한 30년 있다가 이제 서서히 바뀌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게 너무 빨라지는 거예요. 요새는 5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막 새로운 게 나와가지고. 아니, 카카오가 카톡 처음 만들어서 메신저 그거 할 때 저렇게 될 줄 몰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그 보는 능력이 없으면 그런 리포트를 읽으면 돼요. 그래서 이 산업이 계속해서 확장성이 있다 하는 거가 그러면 앞으로도 돈을 벌 수가 있다가 되는 건데 앞으로 돈을 벌 수가 있다가 지극히 제한적인 산업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골프장 이제 쉽게 얘기해서 골프장 얘기 이해하시기 쉽게 여러분들 이제 골프장이 있다 만약에 투자 대상에 그러면 이제 뭐 그동안 코로나 문제 골프장에 예를 들어서 암만 골프장이 화랑이 돼도 6분 7분 간격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한 팀에 5명 6명 나갈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그거는 맥시멈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쁘다가 좋아질 수는 있지만 그게 계속 팽창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산업도 그렇단 말이에요. 산업도 그걸 한번 보셔야 돼요. 이 산업이 이렇게 다른 산업으로 확장성을 가지고 있나.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을 좋게 보는 이유는 외국하고 좀 다르단 말이에요. 이 우리나라 플랫폼은 그냥 손만 대면 다 나갈 수 있어요. 굉장히 그런 외국보다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자, 중장기 단타 투자 대결 좀 어떤 게 수익률 높다고 보시나요? 40년 동안 계셔 보시니까. 저는 네. 이것도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량 주식을 장기 투자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거 반대예요. 그거는 이런 거는 똑같아요. 유치원 어린이 앉혀놓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잘하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 뭐 거의 그런 수준 아닙니까? 맞는 말이긴 한데. 네. 근데 우량주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네네. 장기 투자 그게 얼마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런 증거로 소환해 오는 게 삼성전자인데 네. 삼성전자를 십몇 년부터 사서 지금 왔더니 내가 돈을 이렇게 벌었다. 그건 삼성전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닌 것들도 많죠. 많죠. 아닌 게 훨씬 많죠, 사실. 네, 그냥 다 뽀개진 것도 있고. 그러면 십몇 년 전에 그 삼성전자를 저도 그때 증권업계에 있었지만 저 그냥 그 삼성전자가 원 오브 데미지 그거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엄청난 해안이 있거나 아니면 진짜 전생에 나라를 구했거나.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분들은 그냥 로또 사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장기 투자가 꼭 좋다. 이렇게만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종목을 얼마 동안 투자할 것인가 라는 거가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저는 장기 투자도 하고 단기 투자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들의 경우는 3개월이 넘어가면 전 장기 투자로 봐요. 그렇게 못 기다리세요. 이건 제 경험으로 알아요. 일주일을 못 기다리세요. 그런데 그걸 또 욕할 수도 없어요.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 또래 은퇴했어요. 애들 다 출가시키고 돈 몇 푼 남았어. 이거 갖고 이제 매달 얼마 벌어서 생활비 써야지 이러고서 주식 투자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매달 얼마를 벌어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무슨 장기 투자를 해요? 그러면 그분들은 주식 투자하면 안 되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단기 투자도 일부 포트폴리오로 생각을 해야지. 네. 그래서 난 단기 투자, 장기 투자 다 한다. 다시 말해서 주식 투자는 돈만 벌 수 있으면 다 한다. 그런 거지. 이게 무슨 장기 투자 뭐 홍보할 이유도 없고 단기 투자 홍보할 이유도 없고 돈 되면 다 해야 돼요. 돈 되면 다 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게 어떤 뭐 장외 충격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뭐 주봉을 잘 수렴해서 가는데 이게 장외 변수에 의해서 툭 하고 한번 떨어졌다. 네. 그럼 이거 사서 단기 투자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지 이거를 그냥 진짜 이것도 또 이분법적 논리인데 이건 아니다. 그 두 개 다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개인이 투기가 아닌 좀 투자를 위해서 목표 설정은 어느 정도로 하면 될까요? 그 사람마다 이제 좀 다르겠죠. 네.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 뭐 모든 사람이 슈퍼개미가 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 가계의 잉여 재화를 어떻게 굴려서 네. 은행보단 좀 더 얻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고맙게 생각하는 마음가짐.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내가 리스크를 얼마큼 안느냐는 그건 뭐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이니까. 근데 리스크를 많이 안으면 뭐 그만큼 리턴이 반드시 크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저는 이제 그 리즈너블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은행 이자를 초과하는 그런 거. 네. 그 정도 생각하셔야지. 그러면 그거를 감사하게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이게 결국은 감사예요. 감사하는 거를 잘 못하시면 거기서 이제 욕심이 탐욕으로 넘어가고 또 미련 때문에 못 팔고 팔아야 될 때 그게 이제 반복되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식 투자는 사실 결국 멘탈 싸움이라고 좀 불리잖아요. 그 멘탈 싸움에 대해서 좀 어떻게 멘탈 전략하면 좋은지랑 그 다음에 좀 투자 관련해서 책에 보니까 5계명이 있던데 그거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런 네. 거죠. 멘탈 중요해요. 근데 네. 이제 멘탈이 똑같은 경우를 네. 멘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주식 시장의 상황은 모든 사람이 다 동시에 똑같은 상황을 접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멘탈을 지키고 어떤 사람은 못 지키고 네. 그럼 그 차이가 뭐냐? 뭐 내가 뭐 강철 심장을 가져서 내가 멘탈이 좋다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시장의 상황을 내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네. 그런 연습.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종목을 사시고 싶으면 네. 먼저 20%를 먼저 사보십시오. 그 주식 종목을 총량을 100으로 사기로 했다면 20을 먼저 사보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날 오르지 않으면 떨어질 거 아닙니까? 네. 두 번째 살 때 떨어지면 싸게 사서 좋고 올라가면 먼저 싸게 사서 좋고 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네. 너무 조급하지 않게 자기 멘탈 관리를 자기가 하는 버릇을 들여야지 그거를 시장을 자꾸 쫓아서 이거 예를 들어서 20% 샀는데 오늘 빠졌어요. 빠졌어. 오늘 살 걸. 그게 아니라 오늘 더 싸게 사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한데 그날 괜히 샀어. 이렇게 하면 벌써 불안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똑같은 상황을 놓고 어떻게 보느냐인데 결과는 제가 보니까 그동안 40몇 년 동안 보니까 똑같으시더라 이거예요. 결과는 결국은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시장을 이기는 거는 시장을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자꾸 끌어오는 연습을 하셔야 마음이 들다쳐. 그래야 마음이 들다치고 그 이제 주식 투자하는데 꼭 아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주식 투자가 불로소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주식 투자가 절대로 불로소득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공부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뭐 예전에 이런 거 있었어요. 제가 방송할 때 연예인들 주식 많이 깨진 사람, 유명한 사람 많잖아요. 네. 그거 이제 모아놓고 그런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프로를 만들었어요. 당연히 이제 시청률 때문에 만든 거죠. 시청률 잘 나왔어요. 뭐 나는 반토막, 나는 뭐 고등어 토막, 나는 뭐 갈치 토막 막 이러면서 이제 연예인들이 막. 그래서 제가 근데
아니 이런 거를 왜 점검 안 했냐. 그러니까 자기가 뭐 연예인이나 스케줄도 그렇고 뭐 너무 바빠가지고 그걸 뭐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주식 투자 하지 말았어야지. 그것도 못할 정도면 주식 투자 하지 말아야지. 아니 그냥 주식 투자 그냥 사놓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돈을 벌 수가 있나.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무조건 불로소득가 아니다. 공부하고 아는 만큼 버는 데가 네. 주식시장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대평가하면 안 돼요. 나는 내 길을 간다. 나는 그냥 내가 좋아서 내 길을 간다. 그리고 나는 내 가치에 의해서 난 요 정도만 벌면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그냥 상대평가, 딴 사람이 부자 되고 뭐 벼락부자 되고 이건 나랑 관계없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무조건 주식시장에 입문하면 부자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 다음엔 뭐냐면 이게 참 어려운 건데 네. 탐욕과 미련을 이제 버리는 거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여기에도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게 감사예요. 내가 이 정도면 감사 수용할 수 있다 했는데 조금만 더 하다가 팔타임을 놓친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욕심은 사람이니까 있죠. 근데 이제 정확하게 욕심과 탐욕의 단계를 딱 구분질 수는 없지만 본인이 아신단 말이에요. 이제는 욕심을 넘어서 이게 탐욕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는 거를 그건 멈추셔야 돼요. 네. 그래서 개인 투자가는 그거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 다음에 쓸데없는 비법을 찾아 헤매지 마시라. 비법은 없다. 네. 그냥 비법은 원칙대로 하는 것만큼 좋은 비법은 절대 없으니까. 네. 비법 찾아서 이 비법 찾아서 하니까 네. 자꾸 귀동량 뭐 이거 대박납니다. 이게 쫓아가게 되는 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실수를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저도 실수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서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주식 투자는 내가 10번 했는데 3번 실수하고 7번 맞으면 그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셔야지 한 번 실수로 멘탈이 이제 붕괴돼서 나 주식 안 해. 뭐 이런다거나.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왜 실수했는지를 몰라요. 실수를 하셨는데 똑같은 실수가 반복돼. 네. 왜냐하면 자기가 실수한 거에 대한 복기를 하고 이게 뭐가 내가 이때 잘못했구나라는 거를 체크를 안 해놓으시면 그 다음에 똑같은 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거를 10몇 년째 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꼭 그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런 것들 있죠. 지금 말씀하신 투자 5계명이 일단 첫 번째는 주식 투자는 이제 불로소득이 아니다. 두 번째는 내 길을 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세 번째는 탐욕과 미련, 뭐 사실 욕망 때문에 들어왔겠지만 그걸 어느 정도는 좀 억제하고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가 비법을 너무 찾지 말자. 그다음 다섯 번째가 실수하는 두려워.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다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돼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복기를 해야 한다. 네. 혹시 김작가 TV에 이제 처음 나오셨는데 마지막으로 뭐 시청자분들한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을까요? 이런 거예요. 주식 투자도 그렇지만 뭐 저도 그렇고 김 대표님도 그렇고 사람이 다 이제 자기 인생을 자기 가치관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주식 투자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게 자기만의 그러니까 누가 뭐 집도 사지 말고 차도 사지 말고 주식 투자만 그건 뭐 그럴 분은 그렇게 하는 거지만 자기 나름의 가치관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아름다워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상대방보다 뭐 좀 덜 벌었다고 그래서 내가 못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임하신다면 주식 투자가 굉장히 그 자산 증식 수단으로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편하게 하신 분들이 되게 뭐 괜찮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근데 이거를 이제 너무 힘을 줘서 우리가 운동할 때도 힘 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너무 힘을 줘서 이걸 하려고 하니까 이제 항상 문제가 돼서 그냥 여러분들 뜻대로 하시라. 편하게 하시라. 저자님과 영상을 찍으면서 이제 전 들었던 생각이 책에 보니까 이제 개인이 주식 투자 실패하는 이유는 자신이 개인이라는 사실을 잊는다. 사실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저도 그랬는데 10대 때, 뭐 20대 초반까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세상의 주인공이 나인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은 좀 굉장히 조용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근데 살다 보면 뭔가 인생의 결정짓는 뭐 대학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할 때마다 실패를 맛보면서
아,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 나만 있었던 게 아니었구나. 음. 라는 세상의 수많은 주인공 중에 그냥 한 명에 불과했구나. 근데 이게 또 주식 투자에 또 들어오면 내가 개인 투자자라서 굉장히 사실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에 비해서 부족한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럼요. 네. 근데 그 사실을 잊으면서 어떻게 보면 자만하게 될 수도 있고 겸손함을 잃으면서 그다음에 또 욕망과 그쪽으로 빠지면서 이제 잘못된 투자가 아닌 투기로 빠지는 게 있는 네. 것 같은데 좀 더 개인으로서 시장에 겸손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좀 더 열심히 기본기를 다지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아, 인생의 주인공인 건 맞아요. 네. 네. 근데 자신 있게 하시되 시장의 냉혹함을 좀 인식하실 필요가 있다. 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의 저자 한세구 저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